마물함의 근원적인 힘 열정은 점화에서 나오고, 점화의 조건은 우리가 자신과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 나오는 신뢰로부터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과 부모와 선생님을 불신하는 마음의 씨가 그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중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커서 파장을 일으키고 일으키는데도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의 내면을 세밀하게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외면만 관찰하지 내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는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외면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관찰하고,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친구 관계를 관찰하고, 내면의 심성의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하는 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래돼서 좀 잊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그 내용을 포럼 때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듣고 난 다음에 포럼을 그걸 들으면 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주제로 점화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제는 자력학습의 필수, 3가지 필수 요건,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 이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잘 쓰는 법, 인성관리에 대해서 두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회기인데, 원래는 10회기로 돼 있어서, 이 대인관계를 상생으로 맺는 방법, 이것도 있고,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 그것도 있게 되는데, 이제 길기 때문에 이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책자에는 책자에는, 그거는 없고, 진로 탐색하는 방법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 공부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점화 말고 또한, 이 점화인데, 이게 말하면 불신을 제거해서 얻어지는 점화, 그 말고 또 다른 점화의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입시 위주 교육, 지식 위주 교육, 암기 위주 교육으로서 원대한 꿈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냥 어떻게 공부 잘해갖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 그 마음속에 원대한 꿈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창의적 생각이나,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의 경계를 가졌으면 나올 때로 됐는데, 전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원대한 꿈을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벨상 탄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창의로운 생각을 했을까? 이게 생각 자체가 너무나 창의롭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암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내갖고 노벨상 받는데, 어쩌면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의 암기 위주 교육은 거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대한 꿈에 대해서는 공부해 보겠는데, 그 주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대한 꿈이 뭐냐? 전체를 내일로 알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대한 꿈을 가진 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표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이건 좀 도덕적인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학습적, 기능적 이런 건데, 이거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덕성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죠.
결승선이 없는 달리기를 하는 기분은 어떨까? 시작부터 아득하고 지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와 같다. 그러나 눈앞에 결승선이 있어도 그 테이프만 끊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테이프 뒤에 펼쳐지는 광활한 대지를 걸어갈 힘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전제를 다뤄보고, 꿈은 마치 장거리를 뛰는 요걸 없애버리면 되겠는데 여기 장거리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마지막 머물 곳을 향해서 그칠 줄 모르는 의지와 열정과 끈기로 나아가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여정이다. 꿈이라는 건 뭐냐면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마지막 머물 곳, 멈출 것이 마지막 머물 곳을 모르고 그칠 줄 모르는 의지와 열정과 끈기로 나가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여정이다. 그 머물 곳이, 마지막 머물 곳이 멀고 클수록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 마지막 머물 곳이 멀고 클수록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나? 우리 학부모에게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물으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경제적 안정을 얻어서 또 결혼도 잘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이게 99%가 다 그럴 것이다. 특출나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 예외도 있겠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다 이거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한다. 굿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삶.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삶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긴 하지만 인류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삶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굿은 되지만 그레이트가 될 수 없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만 길러내는 이 현실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는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돼요. 노벨상을 탄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한글을 만드는 세종대왕이 그런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거든요. 제가 한글 창작을 들으니까 너무나 과학적이고 감동이에요, 감동.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한 삶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위대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인류 문명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뭘로 바꿔요? 자신도 위하는데, 자신 위하지 말라는 게 자신도 위하는데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삶, 나를 포함하는 전체를 위한 삶으로 인식 체계를 전환시켜야 한다. 이거를 Good to Great Paradigm Shift라고 한다. 이 Good to Great Paradigm Shift를 했을 때만이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 체계 대표는 이렇게 한다. 나 자신에서부터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삶으로 바꿔야 이런 삶을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전부 굿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굿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레이트를 향해서 가는 내 자녀를 만들자 이거예요. 내 자녀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자신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전체를 내 일로 알아서. 그러니까 세계를 위한다는 건 내일만 내일이 아니라 가정일도 내일이고 사회도 내일이고 국가도 내일이고 세계 그 전체를 내일로 알아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꿈, 그것을 원대한 꿈이라고 한다. 이게 원대한 꿈이라고 한다.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내일로 알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꿈, 그것을 원대한 꿈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왔던 사람들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였다. 그 원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세종대왕 이게 뭐 대통령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빌 게이트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링컨 충무공 부처님 이런 분들은 다 원대한 꿈을 가졌다는 말이라 할 수가 있다. 내 자녀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자녀 멘토링을 해야 되느냐?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을 키워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점화를 시켜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렇죠? 인성을 관리해서 참 훌륭한 인성을 이뤄갖고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것도 인성이에요. 그것도 자녀 멘토링 인성인데 더 궁극적 자녀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목적은 자녀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의 멘토가 되잖아요. 나의 자녀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나도록. 근데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나면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 못하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뭐 모든 게 다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내 자녀를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나게 해보자. 이것을 목표로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거 너무 거창해갖고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들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오늘은 나와보니까 이거 처음에 들었으면 처음부터 나 이거 못한다고 안 들었는데 다 들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없다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래도 오늘 하게 되네.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공부의 근원적 힘 원대한 꿈. 이 처음보다 더 강력한 원대한 꿈이라 이거예요. 원대한 꿈이다.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심할 때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우리 결심에 마음을 정했잖아요. 정했다. 편안하게 정착할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어디다 집을 지어야겠다.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지어야겠다 하면 마땅히 머물 곳을 찾은 후에 가능하다. 내가 과연 노년에 어디 가서 살 것인가를 훑어보고 정한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죠. 마음을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집을 져요. 마음이 나갈 바를 정하는 것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마땅히 머물 곳을 내가 마땅히 마지막에 어디에 머물까를 안 다음에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마땅히 머물 걸 안 다음에 내 마음을 정해서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안 정하고 직업부터 선택하는 게 오늘날에 지금 풍조로 다 돼 있다 이거예요. 마땅히 머물 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바가 정해진다 이거예요. 응? 학생들이 꿈을 얘기하려면 학생들은 직업을 얘기한다. 너 꿈이 뭐냐? 의사, 변호사, 뭐 공무원,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마음속에 왜 그걸 얘기하냐?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뭔가 안정하게 살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 안정된 직업을 찾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마음속에 원대한 꿈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않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땅히 머물 것을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우리 삶이 뭐를 지향하는지를 마땅히 머물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냥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서 마땅히 머물 것은 그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마땅히 어디에 가서 머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일때는 마음을 잘 써야 참 행복하다. 마음을 잘 쓰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자. 그게 마땅히 머물 것이다. 그랬는데 6.25 후에 너무나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일단 경제를 부흥시키자. 공과대학들과 경제를 부흥시키자. 그런 생각을 이게 원대한 꿈이 그렇게 가졌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켜보자 하고 원대한 꿈을 시켜. 그 다음에 공과대학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방식대로 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오늘날은 거꾸로예요. 원대한 꿈은 없고 직업부터 말해야 한다 이거죠. 직업부터 얘기한다.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마음을 하는 공부는 스스로의 열정을 하는 공부다. 그 열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마무라는 공부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가다가 끝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끊임없이 열정이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공부할 것이냐. 아까 부모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열정을 공급하지는 않아요. 공부의 원은 되지만 원대한 꿈을 가질 때 원대한 꿈을 품은 마음, 그건 스스로 공부하는 열정을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원대한 꿈이 마음을 하는 공부의 가장 근원적 힘이다. 그 이유는 원대한 꿈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땅히 머물 것, 곧 결승선이기 때문에. 원대한 꿈이 우리 결승선이 마땅히 머물 것이다. 그 마지막 머물 것,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스스로 공부하라는 열정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와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대. 엄청 중독에 걸렸는데 도저히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그거는 끊는 방법은 원대한 꿈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다. 원대한 꿈을 꾸면 지가 스스로 끊는다. 그 꿈이 있으면 끊는데 이게 없으면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로 이게 단절이 돼갖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대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중독 끊는 건 원대한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 스스로 끊어버려요. 하려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 자녀를 가꾸자. 이게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주인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의 단어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주인이란 뭐냐. 어디거든 집주인, 마스터 이게 아니에요. 물건 소유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란 무엇이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왕이나 대신이나 어떤 부호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도 포자집은 또 이 세상을 임의로 했어요. 이 세상의 주인들은 재력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 결정되어 있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평민은 되고 싶어 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 계급도 없어지고요. 뭣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미래의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라 이게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유덕기 교수님 누가 되시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은 뜻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좀 덜 맞추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포럼에 나올 이정은 변호사님은 누가 이 세상의 미래 세상에 불합리가 다 없어졌다. 신분도 없어지건데 누가 될 것이냐.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내가 된다 그래요. 내가 된다.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딱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 되란 법 없잖아요. 응? 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꼭 되라는 법도 없고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누가 되냐 이거예요. 응? 그럼 형진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네. 제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되라는 법 있어요? 되라는 법 있어요? 아닌가? 안 되라는 법 있어요? 이거 안 돼 있죠. 미래 세상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라고 되지 말란 법도 없고 되란 법도 없고 내 자녀가 되란 법도 없고 되지 말란 법도 없고. 그럼 누가 될 것이냐?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무나 되냐? 그것도 아니라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게 준비하는 사람은 되고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미래 세상의 주인은 누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준비하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지 꼭 되라는 법은 아니에요.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거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나라는 어떤 존재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요, 앞으로 잘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못한다고? 앞으로 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정해진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주인이란 무엇이냐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정의 주인이고,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단체의 주인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은 국가의 주인이고,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책임져. 부모가 가정을 책임지니까 가정의 주인이죠. 아이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책임진다.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그 단체장이냐? 그러면 단체장이 주인이냐? 책임진 어느 단체장이냐? 경영진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느 단체에 있든지 말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 일을 내일로 하는 사람, 단체가 내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어도 내일로 하는 사람. 국가가 있지만 내가 말단 여기 평민이지만 국가 일이 내일로 알아갖고 국가 일 있으면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도 해보고 능력인 한계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 그 국가의 주인이고 세계가 내일이요. 아니 우리나라 일은 관심이 많아. 근데 세계에서 딴 일이 일어난 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세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뭐가 굶어 죽으면 그것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좀 생각해봐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용렬 씨는 어디까지 주인인 거예요? 가정까지 물론 어머니들은 가정은 다 주인이지. 이 직장은 또 주인이 될 수 있죠. 직장 내 일로 알잖아요. 근데 남 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맡은 일만 하고 남 일은 모른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내 일로 알아도 걱정을 해야죠. 어디까지 주인인 것 같아? 국가까지 갔나? 세계까지 갔나 모르겠네. 이거 뭐라? 이옥경 어머니. 이옥경 어머니? 어디까지 갔어요? 주인이? 저는 저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고요, 선생님. 아니, 난 내린다네. 지금 그래도 우물감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요. 지금 가정은 네, 주인 네. 되지.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국가 사회는 네. 보통 네. 책임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일로 한다. 국가 내일, 사회 내일, 세계 내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봐요. 나중에 뭐 어린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어떻게 원대한 꿈을 갖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계가 내일, 국가 내일. 저는 그래서 이게 국가가 내일이면 뭐냐면 신문을 열심히 봐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을 물론 정치관은 다 다르죠. 그런데 다르지만 신문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걱정을 한단 말이죠. 세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세계 주인 되려면 신문을 좀 봐야 돼. 그러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이냐. 우선 그 신문 봐야 안 봐요?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거 봐요. 텔레비는 뭐죠? 텔레비는 그냥 겉머리만 나오고 더 밑에 어떻게 들어 전혀 몰라요. 경제신문도 봐야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경제신문도 읽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구나. 지금 경제가 났구나. 뭐 예측을 내가 언제쯤 경제가 일어나 대충 알아요. 내가 강연 아니더라도 대충 신문을 읽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키우려면 내가 이 세상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여하라 이거예요. 여기 데려오는 것만 에너지 투여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신문을 읽으세요. 한문을 하나, 중앙일보 좀 내가 한 구독자 하나 만들어줘서 조선일보든지 하고 하나 읽으셔야 돼요. 신문을 읽어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죠. 전체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른 대지 원대한 꿈을 가진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럼 원대한 꿈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을 좋게 하려는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냐? 인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인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인성을 갖춰야 한다.
뭐냐면 첫째, 주인은 속이지 않는 참된 마음, 진실을 가져야 돼요. 어느 회사 단체가 속여 먹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진실에 속이지 않는 참된 마음, 진실을 어릴 때부터 진실을 길러줘야 돼요. 절대 뭐 속이거나 한 거는 절대로 엄중하게 해갖고 이렇게 진실하게 길러줘야 돼요. 그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거는 마음만 쓰면 할 수가 있어요. 잘 관찰해갖고 필수 조건. 이게 거짓이 안 자라나는 말 살펴보라 이거죠. 그럼 진실이란 뭐냐? 왜 그러냐? 과거 대상은 어두운 대상이었다. 숨기고 속여도 드러나지 않았다. 과거는 숨겨도 괜찮았어요. 밝은 세상이다. 미래 세상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둘이 아닌 밝은 세상이다.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숨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둘이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래 세상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인성을 갖춘 사람만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진실한 인성이 아니면 절대로 높은 데 올라가다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 뭐 신문 봐요. 텔레비 봐요.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다. 거짓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의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한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한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하늘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분명해요. 세종대왕이 속이지 않았어요. 충무공이 속이지 않았어요. 진실한 인성을 가졌단 말이죠. 미국의 워싱턴이나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진실한 인성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인성을 갖춘다. 무엇이 진실이냐? 속이지 않은 게 진실인데 그건 1차적 진실이에요. 두 번째 진실이 있어요. 진짜 내면적 진실은 언행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의 1번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하면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 자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보면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정을 해줘야 돼. 야, 너 말했고 이게 행동이 일치하지 않지 않냐. 그럼 이거를 네가 일치하도록 노력해봐라. 그럼 어릴 때 그러면요, 알았어 하고 고쳐가요. 어릴 때 이게 좀 중고등학교 되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근데 더 심한 게 은연일치. 숨은 홀로 있을 때와 보일 때를 일치하라 이거예요. 이걸 신기독이라 그래요.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홀로 있을 때와 나타날 때를 일치하라 이거예요.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대학생들 봐도 집안은 집안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지지반능 해놓고 바깥에 나갈 때 옷 싹 빼입고 나가요. 이게 홀로 있을 때와 같을 때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맘만 먹으면 고쳐져요. 여러분들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집은 여찌러 넣고 바깥에 나갈 때는 확 화장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막 집안을 내 방을 엄청 깨끗하게 해요. 그래 했더니 이제 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 열심히 잘하는데, 우선 그는 아들이 방 깨끗하게 해요, 안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안 하는 편입니다. 아는 편이죠. 어떻게 고치보라니까. 그게 내외일치라니까. 근데 은연일치는, 내외일치는 더 어려워요.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행동은 누가 나쁜 생각 가도 행동을 그렇게 하나요? 근데 이걸 일치시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동일치. 이건 엄청나게 이제 높은 순계인데, 이거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속이지 않는 참된 인성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길러가면 자녀들이 언행일치, 은연일치, 내일치, 시행일치를 하도록 자꾸 은연중에 교육을 시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교육을 시킬까요? 방법. 유덕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시켜요? 내 자녀에게 너무 컸죠, 이제. 컸는데 이걸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이 어려운 걸 시키겠어요? 예, 제가 미리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아유, 좋은 이제 알았어요. 방법이. 벌써 내가 언행일치하고, 은연일치하고, 내일치하고, 지행일치하면 따라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이거 안 하면서 너 해라고 말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교육이
위대한 거예요. 학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은행일치, 은연일치, 내일치, 지행일치를 한다면 얼만큼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자녀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투입돼야 자녀가 바뀌는 거지 말로 생각으로 안 바뀐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바뀐다 이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 때 그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녀한테 미쳐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성교육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은 이건 학교도 못하고요. 학교도 할 수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 아마 공자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공자님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공자님 자녀들은요. 공자님 자녀들은 전부 성인이에요. 자사, 정자 전부 성인이에요. 공자님은 정말로 자녀, 손자까지 다 성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실적 보이니까 그 자녀들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공자님 위대한 거는 자녀를 성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자 중에 자녀를 성자 만든 사람은 공자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자녀를 성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성자로 만들면 뭐가 되나요? 성모가 되는 거지. 나라고 성모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도 변함없는 진리는 진실한 인성은 세상에 유익 준다는 것. 진실한 인성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속이지 않는 마음, 참된 마음, 그 진실한 인성을 갖고야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진실이 좋은데 다 좋은 게 있어요.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 공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이라는 건 뭐냐? 공이라는 거는 두 사람 이상이 관계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게 공인 거예요, 공. 그 여럿을 위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교 반장이 되려면 공심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반장 투표할 때 쟤는 자기만 위하냐, 반 전체를 위하냐, 다 알아요. 쟤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 그 반장 되는 거예요. 투표를 그냥 금방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 반장 하나만 하려도 공심이 있어야 돼.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하고 남을 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세상은 자신만을 위하려는 마음이 주장되는 세상이었다. 모두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주장되는 세상이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혼자 못 살아가는 세상이다. 자신만을 위하라는 마음으로는 잘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은 그럴 수가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대중을 위하는 마음, 전체를 위하는 마음, 공익을 위하는 마음, 공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거 어릴 때부터 공심을 길러줘야 한다. 이거나 진실 기르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가 좀 손해보고 남을 이익 주고, 동생하고 맨날 싸우는 게 왜 싸워요? 내가 좋은 거 가지라고 동생하고 형하고 싸운 거지. 그랬을 때 동생한테 양보하는, 이게 공심이요. 남한테 양보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길러주자 이거예요. 이게, 이 공심이 참 진실만큼 소중한 거예요. 공심. 그래서 길러주자. 공이란 무엇이냐? 공변되다는 뜻이다. 또 공이란 공변되다는 뜻이다. 행동이나 말이 사사롭지 않고 자기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야. 치우치지도 않고 공평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공변된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공변된 마음. 공정해. 그냥 공평무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개인에 치우치거나 내 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게 한 사람은 회사도 요구하고 나라도 요구하고 전부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공변된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사사로운 사람 안 좋아하고, 공익을 위한 사람, 공변된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자라는 것처럼 공심을 가진 사람에는 모든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 깃들어진다. 주인정신도 공심에서 나오고, 이 도전정신도 공심에 나, 큰 공심 아래 주인정신. 공심이 있으면 주인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지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심을 기를 것인가 이거예요. 공심은 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경계라는 거 배웠잖아요. 일을 당하면 이제 내가 손해나고 네가 손해나고 이게 경계인 거예요. 경계를 당했을 때 일단 멈추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내 자신만을 위했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내 자신만 위했는가, 이거를 대조해 보자는 거예요. 어릴 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한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 이거를? 이 어려운 거를 이 나만 위했는가 다른 사람 유익을 주었는가 어떻게 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위한다고요? 간단하겠죠. 어떻게? 내가 모범을 보이라니까. 모범을 보이라니까. 모범 보이면 애들이 엄마가 저렇게 사네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엄마가 저렇게 사네. 그랬을 때 문학집인상 이게 이 학교 배우는 사람은 절대 형제간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저기 그랬어요. 형제간에 사이가 좋다가 유산 문제가 생기면 형제간에 싸워. 이게 우리나라 공통이에요. 유산 문제가 생기면 형제간에 싸워. 그렇게 좋던 사이가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탁 놓고 그냥 하긴 너 다 가져가라.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이게 공심인 거예요. 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이게 좀 30 몇 살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유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딱 결단을 내고 난 하나도 안 받으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평화가 온 거예요. 형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는 형제간의 의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공익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형제간의 사이에도 이 공익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배운 사람은 오늘부터는 그냥 형제간에 있으면 탁 해버리면 이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오성구 어때요? 조금 안 되겠죠? 아깝죠? 재산이. 어떻게 해볼까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이 돈이 좀 아까운데 예산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공심을 기르는 길은 이거는 복잡하니까 내중에 하고 이렇게요. 세 번째는요.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사는 마음, 넓고 큰 마음. 이게 울이 없어. 그냥 울이라는 게 그냥 울타리예요. 그냥 마음의 국한이에요. 경계예요. 경계가 없어요. 마음속에 경계가 없이 하나로 사는 넓고 큰 마음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전쟁 어디서 일어났대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아랍과 기독교 사이에 우리 벽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건널던 벽이 있어서 그 벽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서로 보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1000년이 넘게 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울이라는 게 울. 우리의 마음엔 원래 울이었건만은 울타리였건만 사람마다 자라면서 각자 나름대로 울을 짓고 산다. 울을 만들어 놓는다. 나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먼저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정, 사회, 국가, 민족, 종교라는 울을 만들어 간다. 울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을 짓고 거기서 전쟁도 반목도 싸움도 다 일어난다. 어릴 때부터 울을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울 안에 있으면 환영하고 내 울 안에 있으면 환영하고요. 그 바깥에 있으면 배척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동창이란 게 있어요. 동창이 또 엄청 죽고 못 살아요. 근데 동창 바뀌면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동창 친구 아니면 사업이 안 돼. 그냥 친구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울이 너무 강하다 이거죠. 이 울 때문에 남북의 울도 져버린 거고, 이게 그 밖에 있으면 배척한다. 사람이 울을 짓는 데서 테러, 전쟁, 반목, 차별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왕따도 울이에요. 왕따를 져놓고 우리 울 속에 바깥에 있는 걸 왕따 시키는 거예요. 학교 폭력.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를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자. 자녀를 왕따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울을 없애버리면 절대 왕따 안 시켜요. 왕따 안 시켜요. 제가 이제 어릴 때를 자라났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울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 학교에도 보면 좀 이렇게 불량한 애도 있고, 상당히 알이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게 안 좋아해. 근데 나는 좋아하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냥 걔들이고 아무런 관계가 우리 없어. 걔들을 나빠하지도 않았어. 그럼 걔들이 다른 사람 해쳐는 안 해쳐. 꼭 보호해줘. 보호신처럼 따라다니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게 우리 없으면 그렇게 이 해로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를 없애버리자 이게. 울에 사쳐가는 삶. 울을 짓는 데서 뭐가 생기냐?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울에서 너와 나 간격이 생기고 간격에서 차별과 반목이 생기고 차별과 반목에서 불행이 온다. 이 세상의 불행은 이렇게 온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울을 생각하자. 가족이라는 울, 민족이라는 울, 인종이라는 울, 종교라는 울. 지금 이제 좀 중동 가면 엄청나게 종교죠. 우리나라 같이 종교가 화합하는 건 세계 없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종교가 화목해요. 6대 종교가 한 가족 같이 맨날 살아요. 우리나라는 KCRP가 있어갖고요. 종교가, 우리나라가 화목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1등국이에요. 다른 나라 막 영국은 종교가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이 우를 없애버려야 한다. 나에서 내 가정으로, 내 가정에서 친구 학교로, 친구 학교에서 세계 우주로 이 우를 넓혀가는 이런 삶을 살자 이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인류가 우를 넘어 하나로 살게 할 것이냐? 이게요. 그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사는 넓고 큰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 넓고 큰 마음을 길러줘서 우리 자녀가 지도자가 되면 돼요. 지도자가 우를 넘으면 백성들은 다 우를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다. 이게 지도자가 우를 넘어 살면 대중도 우를 넘어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우를 넘어 하나로 사는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사는 넓고 큰 마음으로 길러가면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 거대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는 나만을 내 가족으로 알고 있는가? 내 가족만을 나로 알고 있는가? 내 직장만을 나로 알고 있는가? 국가, 세계 모두를 나로 알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 봐, 이 사람 봐요. 우리 집, 우리 가족은 내 안에 품고 다른 사람은 배척해버린다. 이게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봐요. 앞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삶으로 파라다임 시프트, 굿드그레이 파라다임 시프트 인식체계를 대변환하면 내가 하나의 우리 터져버리는 거라면 이게 우리 터지는 거야. 아까 위대한 삶, 원대한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우를 키워준다. 이거 가정에서 친구, 세계 우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 간단해. 우리 청소년들 데려도 너무 순수해요. 청소년들에서 네가 살던 집만이 네 집으로 알고 있었지 않냐?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하지 말고 그 집을 벗어나서 이 세상은 나의 집이라고 생각해라. 이 세상은 나의 집. 그러면 우를 다 벗어난 거 아니에요. 내 집만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의 집. 이렇게. 그러면 그게 우를 벗는 거 어렵지 않대. 이 세상은 나의 집. 이 세계는 내일. 국가도 내일. 세계도 내일. 이 세상은 나의 집. 이것을 가져라 하면은요. 전부 다 갖게 돼요. 전부 다 갖게 돼요. 그래갖고 이 세상은 나의 집. 그러면 내 품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 이 마음을 길러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런 그림을 하나 나눠줘요. 여기 내 집만 우리 집 요걸 나눠주고 요거를 비행기를 잡으라 그래요. 비행기. 이게 종이 비행기 요새는 종이 비행기도 못 잡아요. 이게 비행기를 딱 접어갖고 확 날려버리라 이거예요.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나의 집.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 주인이라. 그래 여기다가 주인 이름, 내 이름 딱 쓰고 이 세상은 나의 집, 주인 자기 이름 딱 쓰라 그러면 딱 써요. 그러면 애들이 순식간에 우리 없어져 버려요. 우리 없어져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변하더라고요. 어선 그 아들이 여기 와서 내 세상 나의 집에 우리 없었는데 집에 가서 변해버렸어.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기껏 길러놓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우리 학생들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금방 이 세상은 나의 집 해갖고
우를 딱 날려버리고 그냥 나는 세계를 위해서 사는 거 세상을 내 일로 알아 산다. 나도 원대한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자. 나 자신을 우를 넘어서 자신, 사회, 국가, 세계 위해서 사는 원대한 꿈을 갖고 이 세상은 나의 집으로 살아가자. 이 원대한 꿈을 갖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진실하고 그 다음에 우를 넘고 공익을 위하고 원대한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도 안 떠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실력을 갖춰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채용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해라.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좀 갖춰라. 그럼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실력 갖추는 게 실력을 갖춰야지 미래를 실력을 갖추도록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지 내가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마음에 열정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미래상의 주인이 갖춰야 할 정신과 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원대할 꿈을 이루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실력을 갖추려면 갖지 않는 사람은 꿈은 허망하다.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실력이란 무엇이냐? 학습 능력을 말해요. 학교에서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에 의한 학습 능력, 그거에 의한 학습 성과, 학급 성과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갖고 직장에 들어가면 전문 능력이 생겨요. 이게 실력이에요. 학습 능력, 학습 성과, 학습 전문 능력. 원대한 꿈과 이상을 품고 미래상의 주인이 갖춰야 할 인성을 기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에 노력하고 미래상에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인성을 기르고 아까 진실, 공심, 그 다음에 우를 넘어 하나로 사는 나. 거기에다가 학습 능력, 학업 성과, 전문 능력 같은 실력을 갖추면 미래상의 주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공부 한번 해보자. 마음을 낸다 이거예요. 마음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걸 진짜로 이게 하려면 포럼에 열심히 나와서 응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 거의 다 했어요. 응? 근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직업은 정해지. 뭐 꼭 좋은 직업까지라는 게 없어요. 어떤 직업을 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조그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서 그냥 청소부를 하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세상 어느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허드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대한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꼭 높은 사람, 대통령, 장관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게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으면 전부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건데 마지막 시간이라 할 수 없이 이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강연 끝쳤습니다.